거제에 살아서 좋은 점이요? 경치가 좋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서울에 살 때랑 가장 비교가 되는 거는 이동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회사나 학교를 다닐 때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게 기본이었고 좀 길어질 때는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거제에서는 끝에서 끝을 가더라도 차만 있다면 30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와도 마중을 나가거나 관광지를 구경시켜 주기도 편하고요. 어디를 가도 부담이 없죠. 여기에 플러스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혀서 힘들거나 차가 막혀서 시간의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출퇴근 시간은 약간 예외고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고요? 쿠팡 프레시가 안 되는 정도? 터전을 옮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한 건 정보들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은 간단히 수집을 하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6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서울공원원 광장에서 한국 지역 입촌 그리고 어촌 관광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한국 어촌 어항공단과 기업 어촌 종합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먼저 어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먼저 귀촌을 하신 분들이 함께 와서 질문을 나누고 또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한 번씩 들려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만약 아직 귀촌 전이라면 한 번쯤 찾아갔을 것 같아요. 거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거제에 있는 학교에서 먼저 내가 해녀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생업으로 일을 해서 꾸준히 정착해서 살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었고요. 운이 좋게 근데 제가 좋은 해녀분들을 만나서 지금의 해연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예 이제 거제에 쭉 정착을 하게 됐었습니다. 살다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도 좋은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춥지 않냐고요?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해삼을 잡는데요. 해삼을 잡는 내만 바다라고 하죠. 내만 수역은 겨울에 수온이 좀 더 빨리 내려가고 반대로 봄에 수온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편인데 그 내려갈 때 최저 수온이 제가 경험했을 때는 4도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작업을 5시간 하는데요. 수트는 6mm 수트를 입고 있고요. 어른들의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시면 7mm도 입으세요. 그런데 물이 조금씩이라도 새면은 3시간도 못 가서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물에 딱 빠졌을 때부터 수트를 넘어서 느껴지는 한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해녀 일을 하면서 제일 고되고 제일 후회스러웠던 때가 겨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극한의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따뜻한 사무실에서만 생활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었고요. 이게 수온이 차가우면 사람의 몸이 많이 움츠러들어서 호흡을 참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따뜻하고 평온할 때보다 숨을 참는 그 시간과 정도가 굉장히 짧아져요. 물속에 다이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고 되게 심장이 답답해서 첫 해에는 제가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이 팔조차도 뻗지를 못했어요. 해삼을 주우려면 팔을 뻗어서 손으로 집어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팔을 뻗기도 싫고 목을 내밀기도 싫어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던 적도 많고요. 수온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더 차가워지거든요. 그 내려갈 때마다 미묘하게 느껴지는 얼음장의 차가움이 정말 숨을 턱턱 막히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돈을 사실은 운 적도 있었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저는 미리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극강의 추위를 겪는 시기는 설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12월부터 한 4월까지는 일을 하다 이렇게 많이 떨리고 해서 갯바위에 올라가서 좀 햇볕도 쐬고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추위니까 어떻게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여름의 더위도 어마무시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머리에 열이 오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어지럽고 약간 더위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일을 더 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름도 만만치 않게 어렵고요.
그래도 일이니까 해야 되겠죠? 숨은 얼마나 참냐고요? 해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숨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칠 때도 숨을 오래 참는 거를 권장하진 않으세요. 가능하면 네 숨 안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나와라 라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해녀가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질문은 잡는 수산물마다 작업하는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분하고 어느 정도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해삼의 경우는 수심이 깊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발을요. 왜냐면 해삼이 있는 장소가 상당히 넓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밑에 들어가서 평행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수심은 얕은 경우에는 3m, 깊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는 한 15m권에서 작업을 합니다. 또 바위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 수심 제가 그 다이빙 워치로 확인을 했던 거는 한 18m에서 20m 정도 됐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많은 범위로 움직이진 않아요. 줄을 저희가 다 줄을 걸어놓고 한 곳에 깊이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내려갔을 때 바위에서 불을 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육지에서 망치질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힘과 체력이 소모될 것 같은데요. 호흡을 참은 상태에서 강한 힘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중량이 상당한 그 바위굴을 다시 들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를 한숨에 모두 해내고 있죠. 멍게도 마찬가지고요. 소라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를 한 6개, 7개 정도만 잡아도 1kg 넘짓의 무게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중량물을 들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듬어서 집중을 해서 올라오는 행동까지가 한숨 안에 모두 있죠. 그리고 이 숨을 단순히 들어갔다 나온 데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바로 내려가 작업을 하고 올라와서 몇 초간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반복하는 행위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보통은 물 밑에 들어간 시간만은 1분에서 1분 30초. 제가 측정했을 때 가장 길어도 2분 정도였었고요. 되게 평균적으로는 1분, 약간 1분 10초 내외 정도인 걸로 느껴졌었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3분 안에 간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에 보통은 20번 이상 숨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5시간 작업을 하면 덕다이빙만 하루에 100번 정도 하는 제가 덕다이빙의 달인이 됐는데 제가 확연하게 느낀 건 프리다이빙은 한 번의 호흡을 위해서 오랜 시간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한다면 해녀는 오랜 시간 잠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호흡에 많은 효율을 담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